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혁명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거품이다 라고 해서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했었고, 제가 이제 여러 방송 나가서 이거 거품 아니에요 라고 설파하고 다니는데, 물론 이제 약간 주가에는 거품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조정으로 거품이 또 예쁘게 거쳤는데요. 그래서 저는 더 이 업사이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 말고 아주 훌륭하신 구루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최근에 스탠퍼드에서 강연한 게 있어요. AI 혁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조망할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요, AI 혁명에서 누가 위너가 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드코어 문화. 이거 요즘 트렌드하고 안 맞는데, 그죠? 요즘에는 워라벨이잖아요. 자, 이분이 사실 구글이 왜 이렇게 많은 기술과 리소스를 가지고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냐, AI 쪽에서. 결국 구글이 AI 경쟁에서 경쟁보다 직원들의 워라벨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잘 못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그러면 하드코어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 몇몇 언급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TSMC였습니다. TSMC나 이제 오픈 AI 같은 회사들. 사실 오픈 AI는 빡세게 하는데 사실 연봉이 뭐 100억 이렇게 받는 엔지니어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쳐도 TSMC 같은 회사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입사한 물리학 박사. 자, 물리학 박사가 입사를 했어요. 일단은 1년은요, 현장 근무시킨답니다. 현장에 근무시킨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냈다는 거고, 실제로 TSMC가 2010년대부터 완전히 기술적으로, 사실 그전에도 잘하는 회사긴 했는데, 초창기 87년부터 97년, 10년 동안은 거의 그냥 하청 수준이었고, 그 뒤에 10년은 연구개발단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뤘는데, 2010년대부터 완전히 그냥 기술 초기차가 구현이 됐는데, 여기서 모르는 게 있대요. R&D를 3교대로 돌렸답니다. 생산직이 아니라 R&D를 3교대로 돌려가지고 24시간 풀 가동,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TSMC가 가능했다라는 거고, 근데 구글은 해피하게 젖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인데, 일단 직원들 복지 높여주고 같이 즐겁게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런 하드코어 문화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인 거죠. 네, 두 번째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쿠다 같은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에릭 슈미트도 처음에 쿠다가 나왔을 때 자기는 굉장히 멍청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결국은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기반으로 모든 LLM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돌아가고, 이게 결국은 엔비디아의 GPU 위에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칩을 써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쿠다뿐만 아니라 옴니버스 같은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도 이제 엔비디아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서버 렉까지 NVL36, 72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버 렉까지 하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액체 냉각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데이터 센터 솔루션까지 돌아갈 수 있게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힘들게 다른 데서 개발하지 말고 여기서 워크로드하고 이런 거 쉽게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여기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결국은 엔비디아의 강력한 생태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관료화 타파.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굉장히 많이 관료화되어 있고요. 일 잘하는 애들은 다 창업 전선에 나가고 있다는 거죠. 창업해가지고 회사 키워가지고 그냥 빅테크한테 팔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지금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자, 이번에 AI 혁명이 딱 시작됐을 때 자기는 깜짝 놀랐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라는 회사한테 이 중요한 AI를 의존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놀라웠대요, 자기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애플이 잘 대응 못하는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하고 좀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최근도 애플도 이게 정신 차리고 다시 잘하고 있으니까 좀 다시 재평가를 받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졌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죠. AI 혁명은요, 아직 낮게 달린 과일을 따는 수준에 불과하고 더 높은 데는 훨씬 더 달콤한 과일들이 많은데, 자, 그걸 따기 위해서는 더 혁신적인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 투자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게 AI 투자 사이클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자, 요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요거를 이제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완전히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영상 나가면서 문제가 되니까 이게 삭제가 됐는데 에릭 슈미츠가 이거 3,000억 이상 필요해. 요것만 봐도 엔비디아는 안 죽겠구나. 이게 1,000억 달러만 해도 지금 대단한 건데 이게 3,000억 달러 이상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력 같은 인프라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 백악관에다가 자기가 제안을 했는데 캐나다하고 협력해야 된다. 캐나다. 그래서 캐나다의 수력 있잖아요. 수력하고 인력들을 활용해서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백악관에다가 제안을 했다. 이야기한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민주당 쪽에다 제안한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적으로 나타날 때 이런 것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격차. 항상 저도 이야기하는 거죠. AI가 엄청난 이제 격차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유럽의 몰락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의 몰락을 이야기했고, 자, 프랑스는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데 독일은 틀렸다. 독일은 답이 없다. 지금 유럽의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 자, 여기서 AI를 위한 혁신을 죽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결국 국가 간, 기업 간, 개인 간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귀담을 만한 이야기는요. 리스크5 같은 오픈소스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했는데, 사실 구글도 오픈소스를 통해서 굉장히 기회를 잡은 회사이긴 하지만 지금 AI라는 이 거대한 투자는요, 오픈소스로 다 담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에릭 슈미트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프랑스의 미스트랄 AI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은 개방형에서 약간 폐쇄형으로 이제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코멘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슈미트는 오픈 AI 쪽에 약간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낙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미국이 제조업 리쇼어링 하는 거는 이게 임금이 싸서가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서도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애플의 맥북 공장이 생긴 거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스마트 팩토리가 되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런 낙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뭐 그렇게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향성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TSE라는 회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E는요, 프로브 카드, 주로 이제 낸드용이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드, 그리고 소켓, 그리고 자회사 연결, 이렇게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동안에는 프로브 카드가 이 회사 실적 악화의 주범이었습니다. 왜? 낸드니까. 근데 최근에 이게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프로브 카드 쪽이. 최근에 이제 뭐 SSD들 있잖아요. 이쪽 수요가 워낙 좋으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요. 인터페이스 보드는 그나마 그동안 계속 선방했었고, 소켓도 여기는 당장은 기대할 게 없지만 결국 삼성 파운드리의 약진. 자, 삼성 파운드리 약진하면 이제 AP, 엑시노스 같은 것들. 여기에 이제 테스트 소켓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리고 자회사는 타이거 일렉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점점 더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 2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매출 760억에 영업이익은 87억을 기록했고요. 3분기에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메모리 업황이 확실히 지금 개선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업사이드는 결국 시스템 반도체 쪽 소켓 이런 쪽을 보고 있는데, 자, 프로브 카드가 이게 사실은 중국향, 사실 YMTC 요즘 YMTC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죠. 네, 이런 쪽에 지금 수요가 생각보다 좀 잘 나오고 있고요.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 2,491억, 영업이익은 적자 23억 기록했고요. 현재 오늘 8월 20일자 기준 시총은 5,780억을 기록 중입니다. 올해 전망치는요, 매출 3,000억, 영업이익은 한 35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OLED 검사 장비 쪽이 있는데요. 이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OLED 검사 장비 쪽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75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350억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이쪽 부분을 또 예상치 않게 또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내용,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결국 AI 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좀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들은 한 번씩 또 점검해보면서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